네, 국내장 이슈 그리고 미국장 이슈 함께 준비해봤습니다. 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가져온 뉴스는요. 기업주도 성장한다더니 야권 상법 개정 밀어붙였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24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인 건데요. 경제계에서는 경영진을 상대로 한 주주의 줄 소송이 이어져 기업 경영 활동이 극도로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 소위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해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건데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은 회의에서 현행범은 해석상 주주 보호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며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하면서 이런 법안을 내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로 보여진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알리바바 AI에 75조 원, 투자액 중 역대 최대. 중국 최대 이커머스 기업 알리바바가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분야에 3년간 약 75조 원을 투자합니다. 24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우융밍 알리바바 최고 경영자는 앞으로 3년간 알리바바는 AI와 클라우드 인프라에 3,800억 위안, 약 75조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알리바바가 지난 10년에 걸쳐 AI 및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 투입한 총 투자액을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중국 민영기업 중 역대 최대 AI 투자액인데요. 이날 투자 발표는 지난 1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재한 민영기업 좌담회에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가 등장한 이후에 나왔습니다. 마윈은 5년 전 중국 정부 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눈밖에 나면서 사실상 은둔 생활을 해왔는데요. 이날 마윈이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 복원됐다는 신호로 해석됐고 대규모 투자 계획으로 화답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알리바바 주가도 지난 21일 13.8% 올라 2021년 11월 이후 약 3년 3개월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미국 반도체 투자만 해도 세금 혜택, 한국 설비 투자만 찔끔 감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해 흑자 기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데는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요. 바로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AMPC입니다. 미국에서 배터리셀을 생산할 때 1kWh당 35달러를 현금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배터리 사업에서 9,046억 원 적자를 기록한 LG에너지솔루션은 AMPC 명목으로 1조 4,800억 원을 받은 덕에 5,754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이 물량을 한국에서 생산했다면 적자 기업 딱지를 떼어내는 것은 불가능한데요. 국내엔 AMPC 같은 제도가 없을 뿐더러 설령 있더라도 현금 지급이 아니라 세액공제 방식을 택할 게 뻔해서입니다. 세액공제는 흑자를 낸 기업이 내야 할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방식인 만큼 적자 기업은 당장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국가전략기술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뒀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첨단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투자액의 15%만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올해 공제율을 20%로 올렸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중국 저가 철강 공세 와중에 현대제철 부분 직장 폐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010년 설립 이래 처음으로 부분 직장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사 갈등으로 파업을 반복하자 정상적인 생산이 어려워졌기 때문인데요. 글로벌 경기 침체와 중국산 저가 공세로 가뜩이나 한국 철강업체들이 실적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노조 파업에 따른 직장 폐쇄까지 벌어지며 경영난이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4일 현대제철은 대표이사 명의의 공고문을 내고 이달 정오부터 당진제철소 1, 2 냉영 공장의 산세 아변 설비 부분 직장 폐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세 아변 설비에선 냉연 강판의 소재인 열연 강판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후공정인 냉연 강판 생산 라인으로 보내기 위한 사전 압연을 해야 합니다. 해당 라인이 멈추면 전체 생산 라인의 차질이 불가피한데요. 현대제철은 공부문에서 노조 파업으로 더 이상 정상적인 생산 활동이 불가해지고 막대한 지장이 초래돼 부득이하게 법에 따라 직장을 폐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제철 노사는 작년 9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5월 가까이 임단협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운임 급락, 트럼프 관세 해운업계 비상등. 지난해 꾸준히 2,000선을 웃돌았던 글로벌 컨테이너 해상 운임이 6주째 하락하며 1,50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도입을 예고한 가운데 물동량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주요 항로 전반에서 한국 해운업계들이 운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HMM을 중심으로 한국 해운업계는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서 컨테이너선 업계 불황에 대비하고 나섰는데요. 특히 최근 미국이 자국 항구에 입항하는 중국 해운사와 선박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한국 해운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방침입니다. 24일 해운업계 등에 따르면 세계 해상 운송 운임 수준에 나타나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지난 21일 기준 1,595.08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새에 163.74포인트 떨어진 것인데요. 지난 1월 첫째 주 이후 6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SCFI가 1,700선을 밑돈 건 14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업계에서는 SCFI 1000을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을 움직인 주요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러 가지 뉴스들 알기 쉽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여러 뉴스들 중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목했던 것이 바로 알리바바의 새로운 AI에 대한 투자인데요. 약 75원 정도를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에 대항해서 바이두 역시도 바이두 자체 앱에 AI를 전면적으로 적용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혔거든요. AI를 둘러싸고 중국 각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이 심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내용이었습니다.